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제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 증시 또 잘 갔고요. 오전에 장중에 이제 역사적인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어쩌면 당연한 건데, 5천이라는 목표를 이루자마자 이제 쭉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어, 원래 잘 갈 때는요, 끌고 갈 때는 대장주, 주도 업종이 쭉 끌고 간 다음에, 이제, 좀 쉬어갈 때는, 대장주들이 좀 쉴 때는 또 그동안에 못 갔던 애들을 쭉 끌고 올라오는데, 워낙에 반도체와 로봇 쪽이 워낙 강하게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왔고요. 그 자리를 2차 전지가 채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자리를 어떤 업종이 채울 것인가, 그걸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브리핑에다 써드렸는데, 결국은 뭐 2차 전지가 될 것인가,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썼는데, 네, 2차 전지가 오늘 강하게 오늘 채웠습니다. 아주 뭐 강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ETF, 아까 종목 분석에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오늘 전체 ETF 1위부터 한 20위 정도까지가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었고, 아주 진짜 강했죠. 그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국제 리튬 가격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뭐 앨범알 같은 그 리튬주들 크게 올랐죠.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상한가하고, 이제 리튬주도, 국내 리튬주들도 좀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에다가 그 전고체 배터리 2027년도 양산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이러면서 2차전지 쪽에 아주 그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그 연설하는 거 이제 유튜브 계정을 제가 우리 텔레그램방에다 공유를 했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 단어를 이제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제 진짜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우박 맞아? 2차 대전 끝나고, 어제 트럼프가 이제 2차 대전을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2차 대전 끝나고, 그 미국이 얻어낸 그린란드가 미국이 얻어낸 땅인데, 유럽에 빌려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미국이 주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하지만 이제 증시는 뭐 어떤 점에 환호했냐면, 관세, 그 유럽에다가 매기기로 했던 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또 유럽연합도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강경책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발동하지 않는 걸로 하면서, 이제 오늘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상당히 좀 그 정치적인 모습으로 해석하면은 너무 불안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금융 또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 제스처를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선물지수 거의 급등을 하고 있어서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것 같고, 내일 우리 증시도 그렇게 되면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565종목 올랐고 317종목이 빠져서 0.87% 올랐고, 코스피 100도 0.99%, 대형주들의 흐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코스닥은 982종목 올랐고 676종목이 빠져서 2.0% 올랐습니다. 코스닥 150 2.93, 네, 대형주들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결국 4,952, 코스닥 970까지 왔는데, 코스피는 5천을 구경하고 내려왔고, 코스닥은 이제 1,000을 향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한 1,300 정도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 코스피도 한 5,200에서 한 5,500 정도를 보는 것 같고, 많이 보는 분들은 6,500 보는 분도 있으신데, 일단 5,000을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개인만 샀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샀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상대적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선물지수 지금 0.8%대 오르고 있고 계속 상승 추세 확대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2% 올라서 1468.8원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43% 올라서 60.62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발 지정학적 갈등 완화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뒤에 시총 상위 반도체와 2차전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세를 보였지만 운송장비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 현대차 그룹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랬지만 뭐 바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놓칠 수도 있었다고 보고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오늘 정도 하락하는 거는 뭐 손실 전환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저도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고 저점 매수가 대비로는 좀 많이 또 이제 올라와서 그래도 좀 다행인데 오늘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는 내일 또 오늘 못 간 애들이 또 잘 갈 수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등으로 2차전지주 강세를 보이면서 2%대 상승했다. 오늘 2차전지주가 오른 거는요. 2차전지의 모멘텀도 있지만 로봇 모멘텀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 발전을 하면은 이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배터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그럼 결국에 로봇이 끌고 한번 2차전지 이 배터리 쪽을 한번 당겨오고 다시 곧 뭐 로봇이 가더라도 약간 며칠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또 올라갈 겁니다. 아직 다 올라왔다고 보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 볼게요. 미국의 그린란드 우려 해소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또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 기반으로 금융과 제약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에 따른 2차전지주 관련주 강세를 보였다. 예, 여기 나오네요. 네, 그런 흐름이었고요. 시총상위주 보면은 오늘 SK스퀘어가 4%대, LG에너지솔루션 7%대, 삼성전자 3%대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의 또 무슨 기술자들 억류되고 뭐 이런 소식이 나와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 큰 건 아니지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좀 의심 내지는 좀 의구심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소식은 아니지만 자,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대, 기아가 3%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13%대, 또 삼천당제약과 펩트론이 10%대, 파마리서치 9%대, 에코프로 BM과 코오롱 티슈진이 8%대 올랐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2%대, 알테오젠이 1%대 하락했습니다. 자, 업종 볼게요. 코스피는 화학업종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농화성이 상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6%대, 이수화학도 14%대, 애경케미칼 12%대, APR과 코스모화학이 11%대. 아우, 좋았습니다. 2차전지가 많이 올랐고 화장품도 좋은 흐름 나오면서 화학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락한 업종은 운송장비 부품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DYP, 현대차 EUB, 한국무브넥스, 현대모비스가 6%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금융이 제일 좋았는데요. 뭐 APS 14%대, 에코프로 13%대 올랐는데 에코프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한 업종은 운송장비 부품이 많이 빠졌는데 서진 오토모티브 15%대, 한국 PIM 9%대, 코리아 FT와 모베이스전자 8%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삼양 바이오팜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18%대 올랐고 파미셀이 7%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삼바가 4%대 하락했고 일동제약도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쿼드메디슨 17%대, 휴젤 12%대, 펩트론과 삼천당제약이 10%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제테마가 7%대, 오스코텍이 6%대 빠졌습니다. 자, 선물지수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200 넘게 오르고 있고 상승폭 계속 확대하고 있어서 오늘 밤 미국 증시 굉장히 강한 상승 출발 보일 것 같은데 유럽 쪽에 이제 어떤 반발과 그다음에 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그 추가 협상 문제 그다음에 또 덴마크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쪽에서 미국의 그 채권을 내다 팔 경우 국채 금리 확 오르면서 국내 채권 지금 가격 지금 수익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어떤 지표 삼아서 채권에 넣어둔 것, 그, 채권에 이제 넣어둔 수익률을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면, 24년, 23년 말부터 해서 24년도에 16%까지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던 국고채 금리가 지금 4%대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라는 게 금리가 내려가야 수익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데 왜 떨어질까? 금리가 올라갈 걸로 시장은 벌써 예상하고 있어요. 이미 최근에 이 채권 금리 이제 채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발표도 있었고 이제 미국 이번에 28일 날 있을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런 것들 때문에 선제 반영을 합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선반영을 하는데 상당히 그 최근 이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으면서 많이 빠지고 있고요. 수익률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한 3년 넘었나요? 3년 정도? 예, 4년 아니고 3년 정도 된 그 채권 수익이 어제인가 그저께 확인했을 때 4.87%까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16%까지 올라갔었는데 수익률이. 예, 그래서 최근에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채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의 금리 인상 이제 이런 게 주식 시장에는 서서히 아마 한 3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천천히 드러나게 될 거고 이제 하락세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높다. 예,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금리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좀 어떤 출구 전략을 좀 잘 만들어 놓으시고 또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불나방처럼 개인 투자자들 이 투자에 너무 크게 들어오면 크게 물렸다가 진짜 몇 년간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곧 몇 달 안에 아니 한 올해 안에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5천이 6천 되고 7천 되고 그럴 것 같이 보여도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